이달의 법령 코너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. 새롭게 시행되는 법령을 한눈에 쓱 살펴보는 코너인데요. 4월에도 많은 법령들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. 코로나19로 인해서 감염병에 관한 관심이 여전히 좀 높은 상황인 것 같은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돼서 시행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. 코로나19로 사실 가장 국민들이 많이 알게 된 법이 뭐냐 그러면 그렇죠. 감염병 예방법인 것 같습니다. 근데 네. 감염병 예방법에 이제 관심이 많다 보니까 사실 국회에서도 이제 감염병 예방법 관련된 부분들을 좀 보완하는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네. 사실 뭐 일반 국민들이 알기는 좀 어렵지만 감염병 전문병원이라는 게 있습니다. 근데 그런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할 때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서 좀 권역별로 설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? 그쵸.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손을 봤고, 그다음에 이제 고위험 병원체, 이제 코로나19처럼 고위험 병원체들이 네. 만약에 취급하는 취급 시설들이 있을 텐데 네. 그 취급 시설을 뭐 원래는 국가기관이나 뭐 지방자치단체들만이 사용을 할 수 있었겠죠. 근데 이제 그 부분을 감염병의 진단 및 학술 연구 등을 위해서 좀 개인이나 혹은 민간 사업자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좀 폭넓게 넓혔습니다. 그게 네. 개정안에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고위험 병원체, 방금 말씀드렸던 고위험 병원체를 국내로 반입하려는 자들도 있겠죠. 그러게요. 그랬을 때 만약에 이게 누출되거나 이러면 또 안 되니까 그 고위험 병원체를 인수 및 신고를 하지 않고서 만약에 반입을 한다. 그러면 이제 그 수입을 할 수 있는 업체들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개정 법률안을 좀 마련을 했고요. 그래서 네. 이제 그런 어떤 고위험 병원체 사용 규정을 좀 정비했다라는 부분이 조금 지금 개정된 감염병 예방법의 약간 좀 취지나 목적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감염병 예방법에 대해서 이제 달라진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. 사실 그 외에도 또 요즘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또 관심이 많은 분야가 있죠. 뭐 지역 사랑 상품권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. 지역 화폐 사용하시는 분들 굉장히 좀 많으신데요. 지역 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도 일부 개정이 됐다고 하더라고요. 어떤 내용일까요? 사실은 이제 정치인들이 많이 활용을 좀 하죠. 그렇죠. 그래서 이제 지역 화폐라고도 많이 표현을 하는데 그런 지역사랑 상품권이 정말로 어떤 투명하게 어떤 자금 운영이 되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누군가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활용을 된다고 한다면 뭐 정치적인 표를 얻거나 이런 부분들에 그냥 이용이 당한다면 그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겠죠. 그렇기 그렇죠. 때문에 이제 지역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좀 개정을 했는데 지역사랑 상품권 자금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서 원칙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계좌로 사용을 할 수 있게, 그러니까 네. 계좌에서만 입출입이 나타나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. 그러니까 다른 데에서 이제 뭐 자금을 쓰고 네. 뭐 나중에 이제 불용 처리를 한다거나 아니면 또 뭐 없었다. 이거는 다른 뭐 회계에 있었다. 이런 식으로 막 변명을 하는 부분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자금은 좀 더 투명하게 좀 관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해서 우선은 원칙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에게 그 의무를 좀 부과를 하는 형태로 바뀌었고요. 그다음에 예외적으로 직접 관리하지 않는 경우,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관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행안부 장관하고 사전 협의를 거쳐서 이제 신탁계약 체결을 한다거나 이런 어떤 여러 가지 계약을 맺을 수 있겠죠. 그래서 안정적으로 이 지역사랑 상품권 자금의 투명성을 좀 확보하고 안정적인 네. 자금을 좀 확보를 해서 국민들이 계속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개정안들이 좀 있었고요. 그다음에 이제 뭐 가맹점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 아닙니까? 그쵸. 지역사랑 상품권을 어쨌든 지역의 소상공인들을 돕거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어쨌든 좀 도입을 한 부분들인데 그러려면 이제 그걸 쓸 수 있는 가맹점들이 많이 확보가 되어야 할 거예요. 근데 그쵸. 가맹점 설치하는 절차가 너무 까다롭다고 한다면 좀 가맹점주들의 좀 반발들도 좀 있을 것이고 실질적으로 네. 소상공인을 보호한다라는 취지가 있는데 소상공인들이 실제로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가맹점을 동의받기만 하면, 그러니까는 신청을 하고 만약에 동의만 있으면 이제 추정을 해서 가맹점 설치하는 걸로 오케이 해주겠다라는 네. 쪽으로 좀 변경됐습니다.
그래서 네. 그 부분이 좀 핵심적인 부분이라서 가맹점주들이 조금 더 가맹을 하기가 좀 수월해졌다. 이렇게 취지로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. 다음 법률도 좀 살펴보겠습니다.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도 또 변경이 됐네요. 어떤 내용인가요?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등을 운영하려는 자 또는 취업자 등은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등이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 관련 기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성범죄 경력뿐만이 아니라 네. 이제는 좀 아동학대 관련된 부분들도 요즘 많이 이제 좀 이슈가 되고 있지 그쵸. 않습니까? 그래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도 함께 조회하도록 이제 개정이 좀 됐습니다. 네. 그래서 현행 제도의 좀 운영상 좀 뭐 미비점을 좀 개선하려고 개선 보완하려고 하는 움직임 때문에 시행 규칙이 좀 개정이 됐습니다. 네,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이 바뀐 부분까지 짚어봤습니다. 지금까지 새롭게 시행되는 법률을 짚어보는 코너 이달의 법령 함께 했습니다.